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여론뚱신 코너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명쾌한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역전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대별 정당 지지율도 40대 50대를 제외하고 젊은 층과 노년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요.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최근 나오는 조사들은 대체로 거의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더 앞서는 결과, 그것도 심지어는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들이 자동응답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는 양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는 보수층들이 아주 트라우마, 이전의 탄핵에 대한 8년 전이었죠. 네. 그 트라우마에 따른 학습 효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보수 기반 붕괴 우려에 대한 절박함으로, 트라우마로 결집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예.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안 돼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응답률을 보더라도 대체로 자동응답 조사의 응답률은 한 3에서 4% 정도가 나오는데, 네. 지금 이 소개를 해드릴 조사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8.5%, 민주당이 38.8%니까 거의 10%포인트 약 10%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조사의 응답률이 7.8이니까 그동안 자동응답 조사의 일반적인 평균 응답률이 한 3에서 4%였다면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들에서 이제 정치 성향을 물어보면 보수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대략 한 달 전보다 상당히 많아졌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조사에도 아주 보수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께서는요, 이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응답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보층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적극 응답에 나설 것 같거든요. 언제쯤 더 나설까요? 글쎄요, 언제 응답에 나서느냐. 예. 이런 표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면요, 진보층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다가 이제 진보층도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세론에 좀 더 약한 쪽이 진보 성향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즉 선거에서 만약에 어느 보수 후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나타나면 진보 성향자들은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요. 그래요? 보수 성향자들은 대세론이 강하게 나타나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보면 샤이 보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샤이 진보가 더 많습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샤이성을 띠지 않더라도 실제로 투표에서는 나가지 않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당 지도부는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글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대선까지 이어질 때의 문제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는 글쎄요. 대선을 앞두면은 방금 이제 다른 조사도 이제 볼 텐데 가상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죠. 민주당 후보 중에 이재명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인물을 갖다 댔을 때 다른 인물도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 그러면 필승의 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럿 있다, 선택지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지금 배 소장님께서 응답률 말씀하셨는데요. 응답률이 어느 조사냐? 아시아투데이가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17, 18일 조사한 결과, 이건 무선 RDD ARS입니다. 이거 응답률이 12입니다.
ARS가 12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정확하게는 11.9%. 11.9인데요. 이게 전에는 2%대였습니다. 그렇군요. 2%대에서 4%대가 됐다가 지금 12%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전화조사로 따지면 10% 정도 하다가 한 응답률이 한 50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응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수 성향자들이 굉장히 많이 응답하고 계신 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진보 성향자들이 그러면 응답을 완전히 안 하냐 하면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는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네. 보수 성향자들께서는 화장실 가시기 전이에요.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죠. 그런데 진보 성향자들은 갔다 오셨어요. 이제 손 씻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그날 뭐 일 생각이나 아니면 뭘 드실 생각이라든지 생계나 이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보수 성향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언제 그랬느냐? 예. 2024년 작년 2월이 그랬습니다. 딱 이맘때인데요. 그때 보수 성향자들의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가상 대결 이야기가 나와서 네. 가상 대결 조사 데일리한 여론조사 공정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나 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예. 의뢰를 받아서 지난 20일, 21일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중요한 건 이 양자 대결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예.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지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는 오직 이제 이재명 대표만 예. 후보로 대입이 됐고요. 범여권에서는 김문수,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된 겁니다. 네. 대결을 붙여본 것인데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41.5, 김문수 38.3. 아주 예. 큰 차이가 아니죠. 예.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 43, 원희룡 36.4, 이재명 41.7, 오세훈 35.6, 이재명 42.9, 홍준표 33.9, 이재명 42.5, 한동훈 24.2.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양자 대결에서 거의 비등하게 대등하게 나오는 후보들이 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상을 했죠. 예. 가장 격차가 좁습니다. 41.5 대 38.3이니까 약 한 3%포인트 가량 차이밖에 안 나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 원희룡 43% 대 36.4%.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런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여론의 구도가 형성돼 있냐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 대 이 이재명 대표 간의 대결, 윤명 대첩 어게인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대결 구도를 만들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42.5%, 한동훈 24.2%. 그러니까 말하자면 8년 전에 탄핵되는 진영 간 골이 500m였다면 예. 지금은 진영 간 골의 깊이가 5만 미터거든요. 그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했었던 지지층들과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층들이 총력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대표님께서는요. 지금 가상 대결 조사 결과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했네요. 예. 예.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김문수 장관이 오차범위 이내로 붙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조사가 이제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조사의 결과를 봤을 때 네. 역시나 이제 대선 가면 오차범위 이내에 굉장히 미세한 결과가 될 거다라는 그렇군요. 건데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양자 가상 대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이준석 의원이 출마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렇죠. 딱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다만 김문수 장관이 예. 이 정도로 세게 나온다라는 건 이게 상당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예.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김문수 장관 쪽으로 상당히 좀 쏠려 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굉장히 그 대조적인데요. 그렇네요. 그렇지만 지금 이 조사에서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별 그 지지 패턴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 지금 김문수 장관은 중도 확장력이 좀 많이 좀 약간은 좀 아직은 부족하다. 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한다면 예. 김문수 장관 이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김문수 장관은 중도 확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가 된 거죠.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여론에서 아주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되는 것이 김영수 앵커께서도 콕 집으셨지만 왜 진보층들은 더 이렇게 절박하게 예. 결집하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느냐. 여론조사에 응하는 기준점 또는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진보 또 대통령 탄핵 찬성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미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된 것이죠.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이게 안 됐다면은 아마 탄핵 찬성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아주 절박하게 더 적극적으로 분노 이른바 앵그리 버드 현상이 발생을 할 텐데 그렇군요. 실제로 한 달 전에는 발생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미 그것은 진행이 종료가 됐고 네. 또 이제 새로운 국면의 진행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의 과정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동기는 없어요. 다시 대선에 대해서는 새롭게 리셋돼서 이제 기준이 설정되는 건데 보수층들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두 가지죠. 국미. 순서를 이대로 가는 이유를 거꾸로 하면 미국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바로 해야 이제 국미가 되는 것이 국방과 미국입니다. 안보 이슈가 있는 거죠. 예.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군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이슈죠. 지난 8년 전과 다른 것은 지금 보수층들이 집회를 할 때도 태극기와 함께 들고 나오는 깃발이 있어요. 성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수 진영이 흔들리게 되면은 한미 동맹에 큰 균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지금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아주 절박하게 강하게 신안보 세대인 2030에까지도 작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20대 후반과 30대 남성에게는 젠더 이슈까지도 있습니다. 병사 월급을 인상했었고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했었고 좀 현 정부와 이제 결이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훨씬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이 오히려 실력이 있고 더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민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10개 안을 냈습니다만 자꾸 지역 화폐를 내세우다 보니까 다른 민생 안들이 가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중도층들이 더 혹할 만한 이럴 수 있는 요 중도안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하나가 쟤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재판에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중도층들까지도 중도의 일부 보수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 우려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나 다 괜찮다. 다 받겠다. 모든 재판 더 빨리 추진해라. 난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김봉식 부대표님, 그 중도층은 지금 중도층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결집한다든지 지금 뭐 결집하지 않는다든지 중도층의 민심은 어때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민심이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쉽지 않지만 원래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진영 소속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인데요. 예. 진영 소속감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중거하고 있는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진영에서 어떤 좀 뭐랄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바로 비판한다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중도는 다릅니다. 일단은 뭐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고 한다면 약간 좀 뭐랄까 지지를 보류하는 거죠. 한 발 빼고
아니고 뒤에서 이제 본다든가 옆에서 본다든가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같아서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항상 이맘때 네. 가장 민생 이슈에 좀 민감할 때입니다. 그렇군요. 명절도 있고 뭐 사실은 자녀를 이제 키워야 돼서 이제 졸업 입학 시즌 졸업은 지금 하고 있고 입학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즌에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 정산을 해야 되니 유리주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민생 이슈들이 많은데 사실 근데 정치 투쟁이 너무나 이제 자기 일로 안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은 사실 저는 꽁꽁 얼어붙은 중도 표심에 좀 더 빨리 다가가는 정치 세력이 나중에 조기 대선에서 좀 좋은 조기 대선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도의 성격은 뭐냐면은 이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지.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상 중도 민심의 변화는 어땠어요? 중도 민심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념의 골로 한 5만 미터가 깊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른 이슈가 끼어들 사항은 아닙니다만 결국엔 정치 세력의 경쟁은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념, 필로소피, 또 하나는 정책, 팔러시, 3P입니다. 마지막 이제 피플인데 사람은 뭐가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됐든 김문수 장관이 됐든 이건 지금 이념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보수 유튜브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게 이념적으로는 5만 미터를 5만 1미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확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경안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경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경제, 민생. 그러니까 중도가 원하는 경제는 약간 이념성을 띈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증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골목시장이라든지 가령 이럴 때 과감하게 최상목 권한 대응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올 한 해는 저소득자들이라든지 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 각종 이 세금 관련된 부분을 다 폐지해버리겠다. 아예 감사해버리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파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할 필요. 이때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확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통인데 민주당이 이런 거 카톡 뭐 검열 이런 걸 꺼내들 이야기가 아니죠. 소통은 더 적극적으로 현장 소통. 현장으로 가서 어려운 분들 특히 지금 청년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라. 그럼 그 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도 국회도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중도는 저 정당이 저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실력 있는 정당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념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좀 살찌울 수 있는 5,100만 명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정치 세력은 어디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하더라고요. 5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사의 응답률이 12%, 11.9%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ARS에서 이 정도 나오면 조사가 굉장히 잘 돼서 조사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해피한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해주시니. 그런데 이 정도 됐을 때의 보수 중도가 36% 정도고요. 진보가 21%입니다. 그럼 차이가 엄청나죠. 진보 응답이 21%. 이게 이런 류의 ARS 조사 중에 심지어는 진보 응답이 10%대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30%대이니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보시면은 방금 이제 중도 표심 말씀하셨는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아직도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민주 쪽에 가깝다. 민주당 쪽을 좀 더 그쪽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ARS 조사에서는 어떤
그 보수 쪽이 더 강하게 나오는 곳에서는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지지를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하고 보수 모두 다 이런 조사 ARS 조사에서는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내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응답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ARS 조사가 사실은 연령대별로 조금은 허위 응답이 섞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네. 이념 성향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가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보통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보도가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보층이 얼마나 답변을 했고 중도가 얼마나 답변했고 보수가 얼마나 답변했는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그 보도가 돼야지 많은 구독자 또 뭐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김영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여론이 예. 정말 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다 이 예. 표본 추출이 아니라 예. 전원이 모집단이 다 응답을 했을 때의 그 결과 그대로일지 네.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더 도드라져서 나타난 결과인지 그것이 고의가 또는 의도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지금 예.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고의나 의도는 아닙니다만 보수 응답자들이 유례가 없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나온 결과라면 일부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민주당은 왜 이런 조사 결과 나왔냐면 이렇게 보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민주당이 지금 가는 방향이 지금 대선 후보로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이 전국을 왜 민주당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럼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 판단 착오가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잘 나왔으니까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예.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방금 전에 김봉신 대표가 분석해 준 이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의 예. 윤석열 대통령 50%의 지지율에도 인천, 경기, 충청은 부정이 더 높아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의 20대, 30대, 40대는 부정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히 읽고 우리를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면 듬뿍 지지했을 법한 그곳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는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절박한 트라우마 현상이 발생해서 일어난 것이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되냐. 국민의힘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김명신 부대표님. 예.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은 보수층의 응답이 늘고 또 그게 좀 과표집됐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럼 언제쯤 나오는 조사를 보면 전반적인 민심을 충분히 반영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근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답을 했다고 해서 예. 이게 민심이 아니거나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맞고요. 지금 시기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 계엄 사태 이후 바로 나타났던 민심은 그때는 또 진보층이 적극 답변한 측면이 있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배 소장님께서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네. 12월 달에는 진보 성향자들의 응답이 적극성이 굉장히 고양이 됐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탄핵이 가결되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예. 카타르시스가 있었죠. 많이 해소가 된 겁니다. 예. 그러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더 그게 응답 적극성이 고양되고 있고요. 예. 저는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접어들었을 때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중입니다만 인용이 되고 난 후에 인용이 된다면 이제 60일 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이유가요. 그 다음에는 그 보수 진영의 후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새로운 비전을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은 서로 그 과거 정부와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끼리의 싸움이 된다면 예. 약간 좀 달라집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예. 이걸 민주당이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될 이유가 결국 여론조사에 응답할 정도라면 실제 선거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투표소에 적극적으로 가겠어요. 적극 투표층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이들이 적극 투표층이 된다면 이건 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아주 적극성을 띠는 유권자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선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극받아서 나가든지 또 하나는 분노로 나가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응답자들이 적극적인 것은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물과 다른 변수. 결국 이 유권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끌어내는 현상도 있다. 그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오늘 정치 현안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또 출석을 합니다. 어떤 답변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데 이 답변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답변을 할지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여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내용이 좀 그동안 이제 진술을 했던 다른 뭐 참모들이라든지 아니면 장관들의 이야기하고 좀 부합이 되면 좋은데 네. 이게 너무 이제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누군가에서 문제가 있긴 있구나. 서로 간에 그러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좀 안타깝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 관리 조사업체 관리를 좀 강화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ARS 업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ARS 업체뿐만 아니라 전화면접 업체 모두 다 위축이 되고 대형 업체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어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오늘 뭐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이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다분히 진영 간 대결 속성이 강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누군가는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도 일단 지지층을 강화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여전히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을 안 굽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도 탄핵에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걸 굽히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과 안보인데 이 부분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사실은 꺼내드는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이죠. 민생, 안보 이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10시에 기자회견하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꾸준히 이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써주지 않은 측면도 있었는데요. 좀 저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좀 주요한 어떤 마이크를 잡고 있는 분들이 좀 민생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통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윤 대통령 지지율 50% 관련 여론조사 개요는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8일 ARS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